자, 15강의 실전 독해 연습. 왜 우리는 자주 stereotype people, stereotype은 누구에게 고정관념을 가지다. 동사로 쓰면 그런 뜻을 가지고 명사로 쓰면 그냥 고정관념이라는 뜻이야. 여기선 동사니까 고정관념을 가지다. 왜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고정관념을 가질까? even when, 뭐 할 때조차. deep down은 마음속으로 라는 뜻이야. 마음속으로, 내심으로 이런 뜻이야. 마음속으로는 we know better than that. 우리가 than that, 그것보다는 더 잘 알고 있는데도 왜 사람들에게 고정관념을 가질까?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은 예찬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 근데 선생님은 사실은 예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 그런데도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야. 왜 그럴까? 그래서 이 글은 딱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는가에 대한 대답이야. 왜 가지는지 이유를 쭉 설명해 주는 거야. A great deal, 많은 것들은, a great deal 하면 많은, 여기서 많은 것들은 has been written, 현재 완료 수동태죠. 쓰여져 왔다. write의 ppm, written, 쓰여져 왔다. 뭐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With almost as many answers given as there are types of people. 거기 with 그리고 뒤에 보면 many answers 그리고 given 거기다가 줄을 쳐주시고 우리가 지문에서 이렇게 with가 나오고 그 뒤에 명사 그리고 그 뒤에 분사 이렇게 따라 나오게 되면 이것도 일종의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해석할 때 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럼 봐봐. 지금 여기 보면 명사가 어떻게 써있냐면 many answer이라고 많은 대답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분사가 뭐가 써있냐면 given이라고 주다라는 말에 pp형이 쓰여져 있지. 이렇게 분사 자리에 pp형이 써있으면 해석은 분사문이라고 했잖아 쌤이 아까. 수동으로 해석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given은 주다가 아니라 주어진다라고 해석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를 묶어서 해석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많은 대답이 주어지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지? 많은 대답들이 주어지면서. 그리고 봐봐. 이때 많은 대답이라는 말 앞에 뭐 있냐면 as 있지, as. 그리고 뒤에 as 또 있지. 이렇게 선생님이 앞뒤로 as 있으면 뭐만큼이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뭐만큼이나 많은 대답이 주어지면서 이렇게. 뭐만큼이나 there are types of people. type은 종류라는 뜻이거든. 사람들의 종류들이 있는 만큼이나 많은 대답들이 주어지면서 이 질문에 대해 많은 것들이 쓰여졌다. 왜 사람은 고정관념을 가지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답들이 쓰여졌고 그 많은 답이 어느 정도로 많은 답이냐면 사람들의 종류가 있는 만큼 많은 대답이에요. 만약에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답도 100가지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럴 정도로 많은 대답이 주어졌습니다. Among the most common explanation, 가장 흔한 설명들 중에 이때 among은 뭐 중에 하나라고 해석하죠. among, 뭐 중에 하나. 가장 흔한 explanation, 설명 중 하나는 뭐냐면 it is simply a very efficient way. 그것이 매우 efficient, 효율적인 way, 방법이라는 것이다.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어떤 효율적 방법? coping with our environment. cope with, 어디에 대처하다. cope with, 어디에 대처하다. 우리 환경에 대처하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콤마 다음에 또 environment라고 되어 있지. 두 개는 동격.
자, 이번에는 그 사이에 있는 콤마를 선생님이 즉이라고 해석할게요. 즉. 우리의 환경, 즉 환경, 무슨 환경? 뒤에 so complex부터 그 문장이 끝나는 understand it까지, so complex부터 understand it까지가 앞에 있는 환경을 꾸며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꾸며주는 말을 봐봐. complex 앞에 so 있지, 그 뒤에 that 있지. so that 구문이야. 너무 뭐 해서 뭐 하는, 너무 복잡해서, complex 복잡한,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have to break it down into categories. break down, 분해하다는 뜻입니다. 분해하다. category, 카테고리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범주라는 뜻입니다. 범주. 우리가 그것을 분해해서 범주로 나누어야 하는, 우리가 범주로 그거를 분해해야 하는, 뭐 하기 전에 we can understand it,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 범주로 그거를 분해해야 하는 그런 환경에 대처하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자, 문장이 긴데 한번 더 해석해 볼게. 가장 흔한 설명 중 하나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우리가 그 고정관념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환경, 즉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 그것을 범주로 분해해야만 하는 그 환경에 대처하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자, 이게 뭐야? 이 지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로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는 이유인 거지. 잘 봐. 우린 고정관념을 왜 가지느냐? 우리 주변의 환경을, 여기에 내가 서 있어. 우리의 주변 환경은 우리를 늘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이 주변 환경에 대한 뭐가 필요하냐면 이해가 필요해. 이해를 해야 되지. 근데 이 환경은 심플하지 않아. 졸라 복잡하다고. 맞지? 그러면 이거를, 그 복잡한 걸 그냥 그대로 이해하려면 이해가 돼, 안 돼?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그 복잡한 걸 대충 한 이런 식으로 한 10몇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해 놓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봐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래는 여기 있던 환경 중에 성경이라는 환경도 있고, 예를 들어 서준이라는 환경도 있어. 사실 이 두 개의 환경은 전혀 다른 환경이야. 맞잖아.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이해할 때 성경이는 성경이대로, 서준이는 서준이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안 돼.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충 성경이하고 서준이를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어버리는 거야. 아, 이거 남고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성경이는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고 좀 여자 같은 성격이야. 말하자면. 서준이는 굉장히 남성적인 성격이야. 근데 선생님은 두 명을 한꺼번에 묶어갖고 남고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서준이는 야동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성경이는 야동 같은 걸 좋아하지 않아. 자기 스타일이 안 맞아.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남고생이라고 한 묶음으로 묶어버리기 때문에, 아, 성경이도 이 새끼 저거 야동 보고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이게 고정관념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하지만 이런 고정관념을 왜 가지느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It would clearly be 라고 되어 있죠. 거기 would라는 be 줄쳐두고 별표. 그 다음 뒤에 가보면 if everything that happened were 보이지? were. 역시 were에 줄쳐두고 별표. 요렇게 가정법. 이번 시험 범위에 가정법이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저번에도 이 가정법 과거가 나온 적이 있죠. 다시 한번 써보면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동사 원형. 쌤이 그냥 심플하게 썼어. 요런 모양을 가지는 것이 가정법 과거입니다.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 가정법 과거야. 이게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 현재에 대한, 간단하게 말하면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과정이기 때문에 해석은 뭐 한다면 뭐 할 것이다. 대충 이렇게 해석이 되고, 지금 쌤이 아까 줄치라는 데를 보면 알겠지만 would라고 조동사의 과거형 있고 뒤에 be라고 동사 원형이 나와 있죠. 그리고 뒤에 if 순서가 그냥 바뀐 거죠. if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were이라고 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있죠. 이렇게 쌤이 별표를 쳐놓으라고 했죠.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가정법에서의 비동사는 were밖에 없습니다. was는 없어.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 보면 주어가 뭐냐면 everything이 주어거든. everything은 단수란 말이야. 그럼 원래 was 써야 되잖아. 하지만 여기서는 가정법이기 때문에 were이라고 쓰고 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해석해보자. It would clearly be possible. it은 가주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to function 이 진주어예요. to function 이게 진주어. 당연히 쌤이 누차 말하지만 그 앞에 있는 for us는 의미상의 주어겠죠. 자, 그럼 잘라서 해석해볼게. impossible까지 자르자. 명백히 불가능할 것이다. 그 다음 의미상의 주어 우리가. 그 다음 진주어 뭐 하는 것이? to function 기능하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할 것이다. if 뭐 한다면, 자 뭐 한다면 everything that happened가 앞에 있는 everything을 꾸며줘. 일어나는 모든 일이 were dealt with. deal with는 뭐를 다루다 처리하다 이 뜻이야. 다루다 처리하다. 수동태로 써 있잖아. 다루어지다, 처리되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주어가 everything이지만 가정법이니까 동사를 were이라고 쓰는 거야. on an individual basis 합쳐서 개별적으로 라는 뜻이야.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개별적으로 처리된다면 우리가 기능을 하는 것은 확실히 분명히 불가능할 것이다. 쌤이 아까 말한 대로 성경이는 성경이대로 파악하고 서준이는 서준이대로 파악해주면 참 좋겠지만 막 그렇게 모든 사안들을 다 개별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일일이 처리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without stereotypes, without 뭐가 없다면, stereotype 여기서는 명사지. 그래서 고정관념이 없다면 everything would be, 거기 would be도 역시 줄쳐두고 별표. 이번에도 역시 가정법. 이번에 would be는 앞에 있는 without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쌤이 아까 전에 without이 뭐가 없다면이라고 해석하는 거 들었죠? 그래서 그 고정관념이 없다면 모든 것은 be treated, 취급될 것이다. treat는 취급하다. 수동태니까 취급될 것이다. 어떻게 취급되는데? as if, 마치 뭐처럼. 자, as if라는 말도 쌤이 방금 마치 뭐처럼이라고 해석했잖아. 이 as if라는 말의 개념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as if도 원칙적으로는 뒤에 가정법이 와요. 그래서 지금 거기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as if 다음에 it were taking이라고 되어 있지. 보이죠? were. 앞에 it이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was라고 쓰지 않고 were. 그리고 아까 여기 있던 거하고 똑같이 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별표 치라고 한 데 있죠. 여기 were. 그리고 아까 그 바로 앞에 있는 would be. 그리고 아까 전에 줄치라고 했던 여기 있던 were, 여기 있던 would be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쌤이 지금 이제 뭐 문법 수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 중요한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as if 마치 뭐처럼 it were taking place for the first time. take place는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이야. 일어나다, 발생하다.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그것이 발생한 것처럼 모든 것은 취급되어질 것이다. 선생님이 서준이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성경이를 처음 만났어. 그러면 서준이에 비춰서 판단을 하겠죠. 같은 고등학생, 같은 학교 학생이고 이런 식으로 다르다 하더라도. 근데 예를 들어 고정관념이라는 게 없으면 서준이를 만났던 경험은 모두 다 사라지고 성경이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돼. 그러니까 전혀 아무런 정보 없이 대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물론 이제 실제로 정보가 없긴 하지만 선생님은 서준이라는 똑같은 남자 고등학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성경이를 이해하려고 할 텐데 만약에 고정관념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그런 게 없다는 거야. 누구를 새로 만날 때마다 다 처음 만나는 사람. 전혀 아무 정보 없이 대해야 되고 막 전부 다 물어봐야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다시 판단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뭐 쌤은 사람을 예로 들었지만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기존에 있었던 일 중에서 비슷한 개념을 끌고 와가지고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할 텐데 고정관념이라는 개념이 안 생기면 그런 것도 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이해되죠? thus 그러므로 고정관념은 convenient 편리하다. convenient 편리한. though 뭐이지만 often inaccurate는 부정확한. 부정확하긴 하지만 편리하다. 자, 그 다음 여기서도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거기 inaccurate 앞에 do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뒤에 inaccurate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때 do 다음에 inaccurate라는 말은 분사구문이에요. 앞에 이 사이에 being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어.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그러니까 접속사를 지우지 않은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를 예를 들면 despite 같은 똑같이 양보를 나타내는 전치사로는 바꿀 수가 없어. 알겠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쌤이 뭐 길게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여기 do를 적어야 되는구나. despite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frequently 빈번하게 아까 앞에서 나왔던 단어죠. they eliminate 그것들은 여기서 그것들은 고정관념을 가리키는 거야. 그 고정관념은 eliminate 제거한다. the need 필요를 어떤 필요? to learn about people 사람들에 대해 배워야 할 필요를 제거한다. for those 역시 이때 those도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 사람들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 who부터 끝까지 앞에 있는 those를 꾸며줘. simply do not 해놓고 이 do not은 그 밑에 있는 wish로 이어지는 거야. wish 바라다. 그 사이에 either부터 laziness까지는 그냥 삽입돼 있는 겁니다. either A or B는 A 또는 B라는 뜻이잖아. A 자리에는 because of fear이라는 말이 있고 B 자리에는 sheer laziness라는 말이 있어. 그래서 A 때문이든 B 때문이든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because of fear 두려움 때문이든 아니면 sheer laziness sheer는 순전한 laziness는 게으름 두려움 때문이든 순전한 게으름 때문이든 do not wish to make the effort. make effort는 노력하다의 뜻이야. 노력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노력이라는 건 처음 만나는 사람을 알아가려는 노력을 말하는 거지. 그 노력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에 대해 배워야 할 필요를 그들은 그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제거한다. 즉 고정관념은 처음 접하는 사람, 처음 접하는 것에 대해서 편리하게 인식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해되죠? 질문?